광해군이라는 왕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 광해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하기도 하며 조선의 500년 역사에서 연산군과 함께 중간에 폐위된 왕으로도 유명하죠. 하지만 폭군 연산군에 대한 이미지와는 달리 광해군이 어떤 왕이었는지, 어떤 연유로 폐위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죄목은 무려 36가지나 되는데요. 이러한 수많은 죄와는 반대로 광해군의 정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논란거리가 많은 왕 광해군. 오늘은 광해군이 꿈꿨던 정치는 무엇이었을지, 그리고 그가 끝내 폐위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선조는 붕당의 시작을 만든 왕으로서 호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붕당이라는 게 뒤로 갈수록 의미가 퇴색되어서 나쁘게 흘러간 것은 있으나 막상 선조는 붕당을 효율적으로 이용한 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그런 아버지처럼 인재등용에 있어 균형을 지키려는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광해군이 즉위할 당시에는 서인 대 동인의 구도에서 동인이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면서 서인, 북인, 남인 이렇게 세 갈래의 붕당 체계가 존재하던 시기였습니다. 광해군의 즉위를 도왔던 세력은 북인이었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북인에 대한 특혜 아닌 특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광해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세력에서 장점을 보일 수 있는 인물들을 골고루 배치했는데 서인과 남이에게는 정승, 육조와 같은 국정 운영과 관련된 직책을, 언론과 인사에 대한 직책은 북인에게 부여하면서 서로 견제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운영을 하면서 전란 이후 상황을 수습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럼 민생 안정 부분에 있어서는 어땠을까요? 물론 거기에도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7년의 전쟁이 끝나고 백성들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과 같았다고 합니다. 굶주림과 무질서로 인해서 죽어나가는 시체가 길거리에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인육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군요. 광해군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선조 때에 시작해서 광해군 때에 완성된 허준의 동의보감. 허준은 어이로서 선조의 죽음을 막지 못한 죄로 귀양간 상태였는데 광해군이 그를 다시 불러서 동의보감을 완성시키는 등 백성들이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또한 박납의 폐단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법인 대동법이 바로 광해군 때에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는 기록에 따르면 광해군 때에 시작된 것은 맞는데 정작 광해군은 시행 의지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당시 박납업자들의 반대가 엄청났다고 하니까 좋은 법임에도 혼란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이를 두고는 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든 신하들이 되었든 그때 당시 정치 일선에 있던 사람들은 백성의 나은 삶을 위해 대동법을 생각해낸 것이고 광해군의 결재로 인해 시행된 것이니 백성을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만 본다면 광해군은 왕으로서 정치와 민생 안정에 있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훌륭한 왕으로 보이죠. 하지만 모든 왕이 그렇듯 좋은 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죠. 결과적으로 광해군은 폐위된 왕이기 때문에 좋았던 점들을 묵살시킬 만한 죄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광해군 하면 중립 외교로도 유명합니다. 지는 해인 명나라와 뜨는 해인 후금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실리를 얻고자 했었죠. 이는 후대에는 긍정적으로 인정받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명나라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광해군을 조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으며 신하들 중에서도 임진왜란에서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를 배신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았죠. 당시 우리는 명나라와 사대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인정을 받지 못한 왕이라는 것은 정통성에 상당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러한 연유로 자신이 언젠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해군 때에 중건된 궁궐만 해도 총 5곳, 창덕궁, 창경궁은 전쟁으로 소실된 것을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경궁과 경덕궁은 그 이유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심각했던 것이 당시 조선은 명나라의 압박에 못 이겨 후금과의 전쟁에 파병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전투로 인해 병사의 반 이상이 죽어나간 상황에서도 광해군의 관심은 오로지 궁궐, 이 궁궐이 언제 지어지는지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백성들을 일하게 하고 임금을 주면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려던 것이 아니냐, 마치 뉴딜 정책처럼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조선시대에 궁궐을 짓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 중 하나였습니다. 별도의 임금 없이도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대규모 토목공사인 만큼 많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명첩을 통해서 관직을 팔아서 돈을 마련을 했고 또 돈으로 죄를 면할 수 있는 속죄은까지 시행했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리한 공사였는지는 안 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광해군은 왜 도대체 이렇게 궁궐에 집착했을까? 여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광해군 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인왕산 아래 왕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광해군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정원군이 살고 있던 그 땅을 빼앗아서 거기에 인경군과 경덕궁을 지은 겁니다. 그렇다면 광해군은 자신의 왕권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또는 과시하기 위해 궁궐을 지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광해군의 왕권에 대한 집착이 드러나는데요. 광해군은 재위 당시 가장 많은 조노를 썼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조노라는 것은 왕이 죽고 나서 붙게 되는데 광해군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저렇게나 많은 글자들을 쓰도록 했다고 하네요. 물론 폐위되고 나서 저 조노들은 사라지게 됩니다만 아무튼 이것을 보더라도 광해군이 얼마나 자신을 대단한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죠. 또한 교제라고 하는 중국 황제가 하늘에 올리는 제사를 본인도 지내려고 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이 단순한 집착이 아니라 거의 정신병 수준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듭니다. 광해군의 집착이 저기서 끝났다면 폐위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한 행위들이 펼쳐지는데 바로 가족에 대한 악행입니다. 광해군은 선조에 의해서 임진왜란 당시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적장자는 아니었습니다. 후궁의 아들이었고 심지어는 임해군이라는 형도 있었죠. 앞서 광해군은 제조지은을 망각한 이유로 명나라로부터 왕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했었죠. 명나라는 광해군을 견제하기 위해 임해군에게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광해군은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귀양 보낸 임해군을 결국 죽이기까지 하는데 이는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을 제거했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선조가 재위 당시에 왕비를 새로 들이면서 탄생한 아들이 영창대군이 있었어요. 이 또한 광해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9살이었고 귀양 간 곳에서 구들에 불을 피워서 뜨겁게 만들어서 죽였다고 하니 이 광해군이 얼마나 잔인하고 냉정하게 자신의 왕권을 지켜나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선조는 사전에 광해군의 이러한 성질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유언으로 형제들과의 우애를 강조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지 않은 셈이 되는군요. 이렇게 광해군의 악행은 하나하나 쌓여만 갔고 신하들도 이에 대해 한 소리씩 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러면서 광해군 재위 초기 잘 지켜지던 균형 있는 인재 등용도 깨어지고 마는데요. 이 당시 북인에게서 갈라진 대북 세력이 광해군의 지지를 받았고 권력의 요직을 담당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소외된 서인, 남인, 소북 세력은 더욱 광해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꽤나 잘 운영됐던 붕당 정치의 균형이 무너진 것이 결정적인 광해군의 폐위 이유라고 이익주 교수님은 분석하셨네요. 이처럼 광해군은 재위 초기에는 전란 이후의 국정 운영과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왕권 유지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서 백성들의 삶을 더욱 피폐해지게 했고 국가 재정 상황을 악화시켰으며 가족을 죽이는 폐륜을 저질렀죠. 왕이 되기에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게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그것이 자신에게 큰 콤플렉스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콤플렉스가 결국 폐위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죠. 광해군은 세자로서 분조를 하던 당시 어떤 나라를 꿈꿨던 걸까요?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자로서 꿈꿨던 광해군의 조선. 그것은 실제 자신이 다스렸던 조선과 어떻게 같았고 또 어떻게 달랐는지 문득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